안녕하세요. 돈 세는 것만마가 돈 버는 TV 이천희망TV 이천희입니다. 오늘은 수입이 불규칙해서 저축하기도 힘들어하시고 돈 관리도 어려워하시는 전문 프리랜서 강사분들을 위한 돈 관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강의를 하는데요. 제 주변에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저처럼 회사나 단체에 소속돼 있어서 강의가 주 수입이 아니라 부수입인 사람들은 돈 관리하는데 그리 어려움을 겪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강사료가 입금되는 달은 조금 더 풍족해서 평소보다 조금 풍요롭게 쓰는 경향이 있는데요. 강사료 수입이 대부분인 전문 프리랜서 강사분들은 수입이 불규칙적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다른 고민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강의라는 게 비수기 있고 성수기가 있는데요. 지금 같은 7, 8월은 아무래도 강의가 많이 줄어들죠. 보통 강사료가 2주에서 한 달, 2달 후에 입금되기 때문에 아마 선선한 가을바람 불 때 되면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강의 경험이 오래되신 분들은 그런 내용을 알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비하셨던 분들도 많이 있겠죠. 강의가 유행을 탑니다. 얼마 전까지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한 강의들 많이 열리는 거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요즘 제 눈에 그렇게 많이 띄지 않는 걸 보면 한풀 수그러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재테크나 자산관리 강의를 하는데요. 2010년만 해도 200~300명 되는 강의장에 사람들이 가득했는데 요즘은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떨어졌는지 아니면 그만한 여력이 없어서인지 참여도가 많이 줄었습니다. 몇 해 전에 메르스 사태처럼 불가피한 상황이 벌어지면 예정돼 있던 강의도 취소돼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때 미리미리 준비했던 강사분들은 그래도 그 힘든 시기를 잘 넘어섰지만 미리미리 돈 관리를 제대로 못하셨던 분들은 그 시기가 꽤 길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던 그런 시기를 견뎌내셔야 했을 겁니다. 지난번에 저를 찾아왔던 상담자, 그분도 프리랜서 강사분인데요. 그분 사연부터 읽어드리면서 얘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30대 중반의 프리랜서 강사입니다. 현재 미혼이고 당분간 결혼할 생각은 없습니다. 강의가 많을 때는 통장에 수시로 돈이 꽂혀 여유있게 살다가 비수기가 되면 통장이 말라 곤란을 겪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보니 지난해 5천만 원 조금 못 미치게 벌었네요. 월급쟁이처럼 월급이 따박따박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강의가 몰릴 때 들어오는 수입을 잘 관리해야 하는데 돈 관리에는 시쳇말로 쥐약입니다. 지금은 하고 싶은 것을 웬만큼 누리면서 만족하고 살고 있지만 강의라는 것이 유행을 타기 때문에 언젠가 인기가 떨어져 강의 요청이 안 들어올까봐 가끔씩 걱정이 됩니다. 많은 강사분들도 이 사연을 보시면 공감이 가실 겁니다. 이분은 현재 미혼이고 당분간 결혼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강사료가 몰려 들어올 때 되면 여행도 과감하게 떠나시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적금을 하지 못하고 항상 돈이 이자가 낮은 수십 출금 통장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돈 관리 방법을 돕기 위해서 제가 제일 먼저 제안드렸던 거는 강사 지출 일기를 쓰시라는 겁니다. 가계부 많이들 안 쓰지만 집안에 돈 관리할 때 가계부 쓰지 않습니까? 강사분들도 강사 지출 일기를 통해서 본인의 순수입에 대해서 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양식은 제가 만든 양식이고요. 지난달 말에 오송에 있는 인력개발원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서 적은 부분인데 같이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일단 강의 제목은 제가 내 통장 120% 사용 설명서 많이 하고요. 신규 공직자들을 위한 대상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 날짜는 7월 30일이었고요. 강사료는 처음에 저한테 얘기할 때 55만 원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3시간에. 아시죠? 단체나 이런데 공무원 기관들은 좀 강사료가 적다는 거를. 여기서 중요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력개발에서 불러준 강사료에서 세금이 세어진다는 얘기죠. 세금을 떼고 오송이니까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때문에 KTX 왕복 기차비가 필요하고요. 오송역에서 내려서 인력개발원까지 또 낯선 곳이고 하기 때문에 택시를 타면 대략 한 6,000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왕복 12,000원. 그렇게 해서 다 뺐더니
실제로 제가 순 강사료로 받는 부분은 48만 3,720원이었습니다. 입금은 보통 2주에 입금되기 때문에 8월 12일 정도 예정되고요. 입금은 아직 안 돼서 공란으로 비워놨습니다. 특기사항은 올해 세 번째 강의였고요. 하반기에 한 번 정도 더 남아있다 해서 이렇게 메모를 해놨습니다. 저는 강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그분의 사례에서도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 신고한 게 5천만 원이었는데요. 실제 부대 비용을 다 빼니까 내 수입은 4천만 원이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5천만 원이라 생각하고 지출을 했으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과지출을 하게 되는 거니까 강사분들이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될 것은 일단 본인의 순 강사료를 정확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강의 열린 날짜로 분류하지 마시고요. 강의료 입금되는 날짜로 분류를 해놔서 모아놓으시면 그 달에 수입에 대해서 대략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즉 4월 달에 내가 강의를 했으면 4월에 강의료가 나올 수도 있고 5월, 6월 이렇게 나오니까 입금 예정일대로 분류하면 최소한 그 달에 수입 정도는 예측이 가능하고요. 가끔 강의 많으신 분들은 강사료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잘 모르실 케이스도 있어요. 이럴 때 입금 여부를 체크하셔서 강사료를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사분들을 위한 재테크 팁 5가지 정도로 해서 오늘 얘기를 좀 마무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종합소득세 신고서, 그러니까 올해 5월에,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니까 전년도 아마 수입이 나올 겁니다. 거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대 비용을 제한 전체 수입이 저의 수입이라고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12분의 1로 나누면 일단 매달 내 수입이 나오겠죠. 하지만 지난해 내가 강의했던 게 유난히 많았다든지 아니면 유난히 적었다면 그 부분을 가감해서 월 평균 수입을 정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대 비용을, 즉 교통비, 숙박비, 재료비 이런 부대 비용을 뺀 게 내 순수입이라는 거, 그걸 알아야지 내가 지출을 거기에 감안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 대부분 가계부를 최소한 3개월 정도 쓰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저축을 하려면 의지만 갖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내가 얼마 정도 쓰는지 알려면 최소한 3달 정도가 필요하고요. 우리가 매달 휴대폰이나 관리비라든지 이렇게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있는 반면에 외식비나 예를 들어서 옷 사고 이렇게 비정기적으로 나가는 것들은 3개월 정도 적어봐야지 월평균 지출을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평균 수입에서 월평균 지출을 뺀 것이 내가 월평균 가능한 저축액이고 거기에 맞춰서 적금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한 가지 제안 드리면 강의료 들어오는 통장하고 내 월급 통장을 따로 구분을 했으면 좋겠고요. 일단 매월 날짜를 정해서 월급쟁이처럼 월급을 자신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선행 조건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의라는 게 비수기도 있고 성수기도 있으니까 비상예비자금이 다른 직군에 비해서 좀 충분한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사연으로 말씀드린 분 같은 경우는 대략 월 평균 수입이 한 300 좀 넘기 때문에 한 1,000만 원 정도를 비상예비자금 통장에 따로 떼어놔서 모아놔서 매달 월급을 줄 때 어떨 때는 그 통장에 돈이 많이 남아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수기 때 돈이 안 들어오면 점점점 줄어들죠. 날짜를 지켜서 넘길 수 있는 자신한테 월급을 줄 수 있는 비상금 통장이 됩니다. 꼭 그 부분을 먼저 마련해 주시면 좋겠고요. 가끔가다 이렇게 보시면 바쁘시잖아요. 강의 많으신 분들은 진짜 정신 없으세요. 제가 보니까 서울에 사는데 서울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시고 지방까지, 그러니까 광양, 제주도, 부산 이렇게 강의 다니시는 분 많단 말이에요. 또 집중적으로 강의가 몰릴 때도 있으면 돈 관리가 안 되니까 그냥 은행에 0.1%밖에 안 되는 수십실금 통장에 돈을 방치하시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요. 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주는 CME 통장을 개설해서 놓으면 그렇게 바쁠 때도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 같은 수십실금 통장이 연 0.1%라면 CMA RP 같은 경우 1.65% 정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 그동안 돈을 관리 못하시는 시점이 되더라도 상당한 이자를 챙기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강사 지출 일기를 제가 꼭 쓰자고 했는데 이 부분을 생활화하고요. 항상 평가를 하시고
반영을 하시고, 즉 우리가 가계부 쓰고 지출일기 쓰는 거는 예산을 잘 세워서 우리가 돈 관리를 잘하기 위함입니다. 강사분들은 많은 고민을 갖고 계실 수밖에 없어요. 정해진 기관이나 회사에서 일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강의력이나 브랜드 가치에 따라서 강의 요청이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적게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강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강의도 유행을 타기 때문에 끊임없는 자기 개발과 끊임없는 몸값을 올리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아는 모 소장님의 경우는 한 5년 전만 해도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하고 있는데 진짜 강의가 없어서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그 시간을 자기 몸값을 높이고 강의 내용을 계속 재구성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가면서 지금은 눈코 쓸 수 없이 강의를 많이 하십니다. 항상 제가 만나면 친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많다고 해서 방심하지 말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행을 탄단 말입니다. 또 불가피한 메르스처럼 불가피한 상황이 벌어지면 많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강사분들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하루하루 충실하게 잘 준비해서, 강사란 직업 상당히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다른 분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전달할 수 있는 좋은 직업이니까 강사로서 성공하려면 강의력도 계속 연구를 하시고 자기 몸값도 올리셔야 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면 돈 관리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결국 벌기는 많이 벌었는데 어느 순간 지나가면 모은 거 하나도 없으신 분들 많습니다. 지금 버실 때 회계적으로 돈 관리를 하셔서 돈 걱정하지 않는 멋진 강사님으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돈 관리 되세요.